자, 이번 시간 저당권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 저당권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소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된 데에서 일단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빼버리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그때만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된 데에서 용어 한번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 돈 보통 빌리는 사람 또는 물상 보증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자가 이 토지에 대한 경매 청구를 하고자 할 때 혹시 여기에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결론은 자, 이 건물 자체가 제 갑의 소유다,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쌓이면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이제 제3자 소유였다가 또 경매 청구 당시에 갑이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때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게 된다라고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해서 자 일단은 자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근데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한 번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 행위,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거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가지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 부담 행위.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걸 우리가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채권 행위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등기를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실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인즉슨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채권 행위에 있어서는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유효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계약법 파트에서 소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와 연계가 되게 된다. 자, 4번 질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서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내는 건데, 자, 무효인 등기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그래서 자, 갑소유의 X부동산의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됐다. 즉 돈을 갚아버렸다. 그런데 말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병명의로 저당권 이전 저당권을 넘겨주고도 한다. 그래서 이때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은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표제부의 등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표제부의 등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논의의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번 질문 버립시다 해서 5번 질문 하나 버리시게 될 테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눈에 확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일괄 경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시험 문제 답도 이런 것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모셨고 그 다음 논의할 주제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해서 자, 우리 물권의 소멸 원인 중에서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담보물권 저당권에 있어서는 자, 돈 갚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서 멸실이라든가 피담보 채권이 어찌됐든 소멸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시효 완성이 될 수도 있겠고 변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해서 경매 있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 부동산의 저당권, 근 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렇게 6개 등기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진행되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런 정도고요. 요 이제 지금 저 얘기를 잡아냈거나 혼동 얘기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거,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자, 토지 소유자가요, 검자, 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원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게 되면 뒤에 꼴이 없으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자,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저당권도 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4번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에서 사은 간단한 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다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한 사람이 귀속되게 되면 뒤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이때 뒤에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요. 나름대로 어려운 주제 혼동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혼동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림을 그려보시고 뒤나 밑에 꼬리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혼동으로 자, 소멸하게 꼬리가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할 테고 꼬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이제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될 테고요. 그 다음 논의할 주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해서 을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을 취득을 한 사안이 되겠다. 병이 또 X 토지에 대해서 또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다음 설명 중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저당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법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인정되지 않고 절대적 각하사유. 그래서 설령 이런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게 된다. 자, 같은 맥락에서 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구분 소유권하고 또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게 되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해서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채무의 변제 등이 있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아까 소멸시 하나 나왔었고요. 자, 변제라고 하는 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더 이상 도움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자, 저당권 등기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민법 186조 얘기 갑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의 발생 요건일 뿐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져서 배수인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하거나 또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3번 질문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해서 자, 지금 자, 옳은 걸 고르시구나 해서 얘도 틀리게 이제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 답은 2번이었었네요. 그래서 2번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4번 질문 어려운 판례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굳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의 저당권 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 버렸다. 그러면 원래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돼야 돼요?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야 될 텐데 얘가 없어서 그 밑에 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경매가 진행됐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짠 하고 갑이 나타나서 내 저당권 등기를 살려다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한테 부당이득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원래 내가 낙찰 배당받을 금액을 너가 먹었으니까 그 돈을 나에게 돌려다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될 테고요. 이거 어려운 것들 비워두셔야 돼. 그 다음에 5번 질문.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만약 한 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한 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해서 자, 무효인 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거 이해관계는 없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갑자기 자, 가볼까요? 이 등기가 불법 말소가 이 등기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랬을 때 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정한테 이전 등기를 주게 되면 누가 병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없을 때만 권리 등기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요거 자 4번 5번 버리고 가시고요. 답은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느끼셔야 돼. 답은 좀 쉽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이 아닌 지문 2개 정도 흔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들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뽑았었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가볼까요? 저당권의 물상대위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머릿속으로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수용하고요. 멸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수용이나 멸실이 되게 되면,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저당권자가 수용을 당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이라든가 멸실돼서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야, 그 돈을 나에게 다오.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그 대금이 저당권 설정자 등에게 넘어가기 전에 미리 압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수용보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는 어떻다? 저당권의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협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매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저당권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쉬운 거. 자, 이게 이제 건물이라고 치고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당권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물상대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자, 토지라고 전제했을 때 수용을 한번 볼까요? 수용되게 되면 수용보상금 청구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이 있게 되면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 하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3가지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두 번째 이슈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요거 했던 거 회복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자, 일대 말소 등기했던 것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공동 신청.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상지라고 하는 거 2개를 제외하고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 등도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수용이 있게 되면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저당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 답은 간단히 보고요.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자, 거기에 이게 이제 답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협의 취득 요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요거 보게 되면 수용하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은 수용 전 단계에서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평당 200에 파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냉큼 팔아버리면 이걸 협의 취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매매와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매매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상 소위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나머지 분석하시면 안 돼 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다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미리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압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때 압류라고 하는 것이 저당권자에 있어서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판례 지문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용 보상금 청구하고요. 화재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물상대의성 인정되게 된다. 같이 비교해서 보실 것이 유치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유치권도 이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데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우선 변제권 그리고 같이 묶어서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렇게 자 문제 좀 어렵게 구성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대유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누가 되든 간에 자 특정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물상대위권 인정되고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도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이나 자 그다음에 지상권이 수용당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수용이라는 게 소유권만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게 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3번이 제일 어렵지. 저당권 설정자에게 그 물건이 인도가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섞여버리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도되기 전에 미리 뭘 해야 된다? 압류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지문에서 많이 함정 빠지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오게 되면 깜빡 착각해 사람들이 수용이라고. 아니야. 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 단계에서 협의 취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저당권의 물상대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바로 화재 보험금 청구권, 수용 보상금 청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바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토하면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겠습니다. 저당권,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소유자 정당한 환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인도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방해 제거 청구는 이제 외워야 돼. 건물을 지은 사람,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청구라든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마지막 방해 예방 청구.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한 물권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권에서 출제 쟁점이 됐었죠. 지역권자 반환 청구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 저당권자도 다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1번 점은 오른편, 2번 점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자 저당권 파악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가 바로 딱 한 문제만 찍는다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부화물 종물에도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된다. 만약에 이제 건물 소유 목적에 지상권 임차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물 저당권자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 주제는 이제 우리 전세권 할 때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가지고 거의 도배하듯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런데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부인된다라는 특약을 냈었고 등기까지 있었을 때만요 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이 X 토지에 대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자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 경매 청구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부합물이나 종물이 나중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소위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했을 때만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야 부합물 종물은 네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등기해야지 저당권 이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됐을 때 원본 그다음에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경매 과정에서는 1년분의 지연배상금까지만 경매 환가대금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갚고자 한다. 그럼 전액 다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치 않고요. 자, 저당권 그 담보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간단한데 겁나 중요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물상대위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협의 취득 나머다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하고요.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가서 검토 드릴 주제 저당권의 효력.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저당권 단번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등기법 얘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등기법 258페이지인가 그랬었는데 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증차 말소 등기 등 관련해서 25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직권이 말소 등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등기법 절대적 각하 사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다? 절대적 각하 사유 이렇게 보게 될 테고 두 번째 이슈 자 요거 중요하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처럼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다. 그러면 절대적 각하 사유 등기 능력 없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에 대한 등기 신청은 절대적 각하 사유. 그 다음에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 이거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복 등기라고 해서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나올 것이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그런 취지의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생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상 인정될 수 없는 그런 등기. 자, 최근 시험에서 29회 때 나왔었죠. 자, 지금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한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환매 특약을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민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등기 등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일단 신청을 각하해야 되고요. 자, 모르고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 무조건 후등기 폐쇄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관련한 쟁점 중에 기억할 만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했던 것이 가등기한다면 본등기할 때 어떻다?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29회 때인가 30회 때 나왔던 주문이 자 가등기 지분권자가 전체를 묶어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권리 부분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셨어요. 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얘기 보셨고 자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4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오른편인데 일단 폐지하시고 5번쯤은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고 등기까지 돼 있으면 어떻다? 이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임의 규정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임의 규정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물권법 파트에서 설반, 측비 이런 거 있었죠?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때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거 임의 규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에 담장의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그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담장에 대해서는 공유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규정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 이거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조항도 임의 규정.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이 저당권의 부합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중에 이제 매매자 이 파트에서 논의할 것이 매매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임의 규정.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비용 상환청권. 자, 요거 비용 상환청권, 요거 임의 규정에 해당되니까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요 조항, 요거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붙이게 되면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지금 임의 규정 몇 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게 4번 지문. 알려고 하면 안 돼. 자, 지금 여러분들의 공부가 되면 될수록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 게 한 개, 두 개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내용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해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학원에서 문제를 풀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줄줄줄줄 풀다가 시험장 가면 모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듈이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너무 줄줄줄 푸는 게 생활이 돼 있는 분들이 오히려 시험장 가서 작살이네.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실력이 없으니까 같이 실력이 없어. 그래서 답만 낼름낼름 이렇게 찍는 훈련이 돼 있고 중간에 모르는 거 절대 알려고 하시면 안 돼. 해서 자, 4번 지문은 버리는 지문으로 해석을 해 주실 것. 그래서 답이나 외우자고요. 이건 너무 쉬운 주제가 될 것이고, 자, 우리 절대적 각하사유 관련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부합물 종물에 어떻다?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저당권 같은 경우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라고 해서 저당 목적물인 건물에 증축돼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해서 부합물이라고 부르게 돼요. 부합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또는 이제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 그럼 정당권 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 나무나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귀속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 좀 어려웠던 것이 건물에 증축된 부분 뭐가 된다?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어려웠던 게 적어 있었잖아요. 시멘트, 건축 자재. 시멘트나 건축 자재는 건물에 어떻다? 자, 바로 달라붙게 되는 부합물이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선의무과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의무과실의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부합에서 가장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기업권이 부합물이 될 테고요. 부합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로 약정이 없을 때 니은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자,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도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이제 건물 전세권 할 때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사안 설명드립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다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Y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 청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Y 건물이 자, 매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 건물의 존립에 기초가 되는 임차권에 대해서도 다 바로 건물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된다. 만약에 이 건물 저당권의 임차권 효력이 미친다, 지상권 효력이 미친다, 이런 법조문이 없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건물 낙찰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가 바로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내 땅에서 건물 채워라 라고 하면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철거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건물 저당권, 임차권, 그리고 지상권에 효력이 미친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금 임차권 나왔잖아요. 다음에 문제 뽑을 때는 지상권 얘기를 뽑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바로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뭔 얘기냐면 이 얘기잖아.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 전세권자, 자,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건물의 존립 기초인 지상권, 임차권도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외울 게 뭐라고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같은 맥락에서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된 후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종된 권리죠. 구분 소유권하고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대지 사용권. 사연 보면 안 돼. 과정 보면 안 돼. 그냥 구분 소유권 있으면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된다? 대지 사용권. 그래서 전부가 다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거의 100% 출제가 되는 주제가 건물 저당권의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상 특별한 규정,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 자, 보니까 종물 나와 있죠? 길게 볼 것도 없어. 선후 과정을 불문합니다. 자, 이게 부합물 종물이 언제 만들어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물에 대해서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부합물 당연히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이전에 라고 돼 있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지. 압류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 니은 두 가지만 어떻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값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논의의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여기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매월 차임을 매월 10일 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서 임차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하여튼 임차권이 있고 차임은 10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저당권자가 지금 입장에 보니까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경매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 청구를 하는데 이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자 11월 1일 날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등 공부할 때 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11월 10일 날 되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갑은 을에게 자 갑은 병에게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할 것. 그럼 저당권자는 11월 10일 날 이때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야, 그 돈을 자 저당권 설정자에는 갑한테 주지 말고 나에게 다오. 이게 이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다시 부합물 종물 어렵지 않습니다.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그러면 건물 저당권에서 임차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민법 보시다 보시피 이렇게 출제 빈도가 막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하는 주제 거의 드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슈. 그래서 기억면 두 가지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주.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해서 저당권은 그 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저당물의 소유권을 주입한 제3자 경매에서 자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이거 틀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별로 안 중요해.
해서 우리 저당권 얘기할 때 제3취득자 얘기를 자꾸 이제 지문에 어쩌다 한 번씩 구성이 되는데 답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게 이제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되게 된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런데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병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런 식이죠. 만약에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자기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요 경매가 넘어가게 됩니다. 을의 경매 청구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1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한 5천만 원까지 팍팍 빠지는 게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스스로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던 이 사람은 어떻다?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은 몰라도 돼.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3취득자 경매에서 매수인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같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법원의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1등 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자, 그 항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때 항고할 때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을 하고 나서 어떻다?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는 이런 매각 허가 결정의 항고를 대리할 수는 없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만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 물음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2번 쟁점 안 되고요.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자 끝머리 지상권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문제에서는 임차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를 내기 지랄이니까 지상권에 미친다. 그럼 이 문제를 다르게 내고 싶으면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요 근래 안 나왔어.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요 개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 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있게 되면 압류 이전 틀렸지?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는 지금 보면서 뭘 느껴야 돼? 거의 문제 한 반 정도는 거의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자 바로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자, 이게 유익비가 되겠죠.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해서 자, 그럼 정리하면 제3취득자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요. 유익비, 나중에 경매 과정에서 자신이 일정하게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2번하고 5번은 중요한 거 아니야? 제3취득자는 중요 쟁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답을 계속 뽑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의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더럽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문제는 실제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병은 X의 건물 Y를 신축해서 소유하고자 갑부터 X를 임차해서 Y를 완성한 후 자, 그래서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Y 건물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한편 이 건물 Y에 대해서 누구한테 자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순서 다시 정리하면 됐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던 사안,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자 토지가 아니야 건물에 대해서 어떻다?
정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사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이건 이제 내용 하나도 몰라도 되지. 자신의 채권과 가비된 채권 분리해서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1번 옳은 표현. 2번 질문, 을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자, 을이 저당권을 실행을 하게 되면 Y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죠. 토지 소유자는 지금 누가 되고 갑이 되고 건물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니까 일괄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3번. 자, 그래서 요걸 틀리게 뽑았나요? 해서 틀리게 뽑았고 답이 2번 되는구나.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무가 경락을 받아. 뭔 소리야? 건물을 이제 경락을 받았을 때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아까 우리 볼까요? 바로 건물 저당권이라는 거 어디 임차권 그리고 어디에 지상권에 미친다. 그래서 Y 건물을 무가 낙찰을 받았으면 건물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임차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차권도 같이 어떻다? 이전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말소 기준거리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을의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의 저당권은 건물에 대해서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와 상관이 없죠.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을의 저당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갑이 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매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답은 2번 되어 있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찍고 넘어가실 그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다 그려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일단은 2번 이렇게 2번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다시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은 토지 저당권 설정됐을 때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을 때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괄 경매도 잊어버릴 만하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괄 경매에서는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을 때 그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자와 동일했을 때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됐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건 29회 때 새롭게 나왔던 문제. 자, 사안 설명드립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 요거 경매에 붙여가지고요.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자, 가장 약정에 관한 기본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만약에 약정이 잇따르면 위약금이 잇따르면 위약금도 될 테고, 그다음에 가장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게 뭐가 된다? 저당권의 실행 비용. 경매 넘어가면 제일 먼저 배당 떨어지는 게 뭐가 된다? 저당권의 실행 비용. 그다음에 이제 바로 1년분의 지연 배상금. 이건 왜 그러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예를 들어서 자, 변직이 돌에 있으면 을은 빨리 뭘 해야 돼? 경매 청구를 해서 그 다음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병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한 5년쯤 질질 끌다가 지연 배상금 명목으로 다 받아가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1년분의 지연 배상금까지만 얻어다 바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은 뽑는데 이거 잘 안 내는 문제죠. 29회 때 특이하게 나왔던 주제. 대신 이제 나왔으니까 이 중에 제일 먼저 배당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저당권의 실행 비용, 원본, 그 다음에 약정에 따른 이자나 위약금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1년분의 지연 배상금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이 사안에서 좀 갑이 을한테 채무 등을 변제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전부 배상금 2년이든 3년이든 지연 배상금 전부 지급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하여튼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접근하셔야 돼서 답은 4번인데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은 X금으로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있어. 24회 때 나왔던 문제, 말소 기준 권리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말소 기준 권리 등 관련해서 이렇게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건물에 아니다.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 1번 저당권자 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자 전세권을 취득을 했다. 자, 해서 2번 전세권이라고 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했다.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을 한다. 자, 저당권 병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B가 세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의 유치권을 자 행사하고 있다. 자, 근데 얘는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요거 이제 요즘에 잘 안 내죠. 이 파트는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할 때 주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얘들 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바로 1번 자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갑의 저당권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다만 유치권은 어떻다?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서 공부하겠지만은 경매 신청이 있고 나서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죠. 갑의 경매 신청이다. 그러면 갑의 저당권부터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텐데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을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한다. 자, 이가가 얘도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1번 저당권. 그럼 모두 소멸하게 될 텐데 유치권을 얻었다. 제외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갑의 저당권도 얻었다. 소멸하게 된다. 자,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자,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갑의 저당권이 될 테고 모두 소멸하는데 유치권을 제외한 권리는 어떻다? 소멸한 답은 3번으로 뽑아냈고요. 갑을 병정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한 정도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도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권리가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도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과 병의 유치권을 정의 유치권을 제외해서 아니죠. 말소 기준 권리 갑의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모두 소멸하고 유치권만 살아남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이게 요즘에 잘 내지 않아요. 자, 이 주제는 아무래도 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꼭 하나 기억하실 게 만약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가 중간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도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경매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당권에 관한 주제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나머지 한두 개 내용하고 자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